결혼 후 처음 싱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편. 먼저 남자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싱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행동이에요. 2달 전 결혼 빵빠레를 울린 새신랑 남자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싱글 친구들 모임에 나왔어요. 친구들은 결혼하더니 얼굴 보기 힘들다며 투덜거려요. 그런데 그때 늘 깐족거려 깐족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녀석이 혹시 와이프한테 꽉 잡혀 밖에서 술도 맘대로 못 마시는 거 아니냐. 설거지고 빨래고 청소고 네가 다 한다는 소문이 쫙 났다며 남자를 천하에 둘도 없는 공처가로 몰아붙여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정말이냐며 남자를 비웃어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아내 꽉 잡고 사는 남편 대작전을 펼치기로 해요. 남자는 여유롭게 공처가가 뭐냐, 먹는 거냐 라고 운을 띄운 후 자신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며 숨소리만 크게 내도 아내가 바들바들 떤다고 뻥까요. 깐족인 녀석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남자를 도발해요. 좀 더 디테일한 뻥이 필요하다고 느낀 남자가 더욱 과장된 뻥을 치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와이프가 큰절을 하며 눈을 떠져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기본이고 아침 식탁엔 늘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구첩반상이 차려져 있으며 아내가 세수는 물론 양치질에 면도까지 해준다고 뻥까요. 그러나 현실은 직접 맞춘 알람 소리에 간신히 일어나 자고 있던 아내를 깨우는 게 다반사고 구첩반상은커녕 찬 우유에 시리얼 말아 먹고 씻지도 못하고 출근하기 일쑤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자의 그럴싸한 뻥에 친구들이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남자는 쐐기를 받기로 하고 또 다른 뻥을 이어가요. 매일 퇴근을 하면 고생했다며 손수 발까지 씻겨준다고 뻥까요. 그러나 실제 남자의 생활은 집에 들어와도 아내는 드라마 속 이승기에 빠져 있어 남자는 늘 뒷전이에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남자의 필살뻥 2종 세트에 친구 녀석들이 와 하며 부러워 죽으려고 해요. 그때 깐족인 녀석이 썩소를 지으며 그 말을 어떻게 믿냐며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못 믿겠다며 깐족대요. 아무튼 저 시키 정말 킹 오브 밉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전화가 와요. 분명히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일 텐데 여기서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다간 친구들한테 공처가러 낙인 찍힐 게 뻔해요. 남자는 굳세게 마음을 먹고 무리수를 두기로 해요. 여보세요? 남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아들고 친구들이랑 얘기 중이니까 전화 끊어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러자 친구들은 우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역시 넌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며 엄지를 지켜세워요. 이것으로 남자는 아내를 꽉 잡고 사는 사나이 대장부로 인증받았어요. 그런데 귀가 후 쏟아질 아내의 폭풍신경질을 생각하니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때 오 마이 갓 깐족이 녀석이 집들이 겸 남자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선동하기 시작해요. 이 깐족이 시키가 오늘 남자를 이혼시킬 셈인가 봐요. 하지만 여기서 그건 안 된다며 물러설 순 없어요. 남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안 그래도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할라 그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앞장서요. 곧 죽어도 친구들 앞에선 큰 소리 치고 싶은 게 남자니까요. 남자가 친구들과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아내의 반응이 두려워 감히 배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요. 지금쯤 와이프는 뚜껑이 활짝 열린 채 남자가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친구들에게 사실을 고하고 공처가 선언을 해버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깐족이 녀석이 쿨하게 배를 누르며 재수씨 저희 왔어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와이프는 성난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는 전설의 공처가로 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화가 잔뜩 나 있을 줄 알았던 와이프가 현모양처로 빙의에 환하게 웃으며 남자의 친구들을 반겨요. 순간 남자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함정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는 진작에 놀러오지 왜 이제야 왔냐. 그렇잖아도 한번 초대하려고 했다며 술상도 세팅해주고 안주도 만들어주고 환하게 웃어줘요. 아내의 환한 표정을 본 남자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 안심이 돼요. 아내도 남자의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친구들이 남자에게 장가 잘 갔다며 부러워해요. 밉상 깐족이 녀석도 이제는 인정하겠다는 듯 나도 빨리 장가 가고 싶다며 징징대기 시작해요.
우쭐한 남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요. 남자는 친구들을 접대하느라 고생한 아내가 고마워 은은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순간 아내가 핏발선 눈으로 남자를 쏘아보아요. 역시나 함정이었어요. 아내는 겉으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사태가 파악된 남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친구 시키들이 신혼집에 너무 오래 있었다며 가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친구 시키들이 돌아가면 구미호 아내에게 간을 파먹힐지도 몰라요. 위기에 사로잡힌 남자는 친구들에게 니네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라며 제발 자고 가라고 말해요. 친구 시키들은 그건 신혼부부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며 남자의 호의를 거절하고 우르르 나가요. 그렇게 친구들은 떠나고 차마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는 남자가 살짝 가재미 눈으로 뒤를 돌아보는데 헐, 아내가 꼬리 9 달린 구미호로 완벽 변신해 핏발선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 아, 괜히 강한 척 했다가 완전 망했어요. 힘들어. 다음은 여자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싱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행동이에요. 여자는 오랜만에 예복으로 입었던 부티 팍팍 정장을 꺼내 입고 평소에는 아까워서 모셔만 두었던 블링블링 예물과 명품 가방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친구들이 여자를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여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친구들 패션이 모두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에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꾸미지도 않았는데 세련미가 좌절 흘러요. 이것은 싱글 처녀들에게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예요. 혼자만 정장을 입고 귀금속으로 치장한 여자는 대학생 틈바구니에 노티 팍팍 복부인 같아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수다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들끼리 다녀온 여행에서 만난 훈남 얘기, 지들끼리 술 마시다 만난 훈남 얘기 등등 지들만 아는 얘기만 해요. 친구들이 여자가 아줌마가 되었다고 왕따를 시키나 봐요. 혼자 대화에 끼지 못한 여자는 입 꾹 닫은 꿀벙어리가 돼요. 이때 오지랖이 넓은 친구가 여자에게 요즘 신혼잼이 어떠냐며 물어요. 여자는 친구들에게 니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아 보이는 결혼 잘에 팔 잡힌 여자로 보이기 대작전을 실행해요. 여자는 남편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할 수 없다며 청소고 빨래고 설거지도 다 해준다고 뻥까요. 하지만 현실은 집에만 오면 좀비로 변신해 거실 바닥에 눌러붙은 팔 한쪽 떼어내기도 힘들어요. 죽었니? 또 남편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여행을 가자고 해서 피곤해 못 살겠다고 뻥까요. 지금 내전 중인데 우리 총무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 현실은 나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남편 때문에 여행은커녕 같이 산책도 나가주지 않아요. 또 남편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매일 밤 팔베개를 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불러준다 뻥까요. 하지만 현실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자다 말고 방귀 끼기, 잠꼬대로 욕하기 스킬 때문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여자의 남편 자랑에 싱글 친구들이 부럽다며 아우성을 쳐요. 여자는 저녁 시간이 되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게 돼요. 여자가 나오기 전 신랑에게 오늘 친구를 만나느라 늦을 것 같다 미리 말해두었고 식사도 챙겨두었고 신랑도 흔쾌히 알았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을 혼자 두고 온 엄마처럼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 직접 밥을 챙겨주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자가 엉덩이를 떼며 빠이빠이 인사를 건네려는 순간 이런 우라질레이션, 오지랖 친구가 넌 신랑 밥 챙겨주러 이제 집에 가봐야 하지 얼른 가봐 라고 선수를 쳐요. 이때 진짜로 간다면 여자를 남편에게 얽매여 사는 불쌍한 여자로 볼 것이에요. 여자는 엉덩이를 다시 붙인 다음 아니다 안 가도 된다, 내 친구들을 만나는데 남편이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는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내 생활을 즐길 줄 아는 현대 여성이며 내 남편은 여자를 전혀 구속하지 않는 쿨하고 멋진 남편이란 뜻이에요. 여자가 친구들과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때 오지랖녀 친구가 죽고 못 사는 신혼부부를 찢어놓을 순 없다며 여자의 남편을 불러서 같이 놀자며 설레발을 떨어요. 같이 놀자. 불러. 지금쯤 남편은 야구 경기에 푹 빠져 있을 시간이에요. 여자의 친구들이 부른다고 나올 리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여자를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볼 것이에요. 이때 빙고! 여자의 머릿속에 굿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바로 취한 척 꽐라 연기에 남편 불러들이기예요. 여자는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 후 혀를 반으로 젓고 나 취했으니까 데리러 와 라고 말한 뒤 끊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드디어 남편이 도착했어요. 여자는 남편의 표정을 스캔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이때 남편이 매너 장렬 훈남 보스를 뿜어내며 여자에게 술 많이 마셨냐며 이젠 내가 대신 마셔주겠대요. 또 평소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분위기까지 맞춰줘요. 싱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왕따가 된 기분이었는데 남편이 오니 완전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싱글 친구들이 혼자 돌아가며 지집에 남편이랑 같이 가서 좋겠다 라며 부러워해요. 여자는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결혼해 라는 말로 우월감에 취해보아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자 남편과 단 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훈남 포스를 풍기던 왕자님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왕자님의 마법이 풀리고 잔소리쟁이 남편으로 돌아올 시간인가 봐요. 이때 여자는 또다시 꽐라 연기를 선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남편이 거대한 등짝을 내밀어요.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어리둥절한데 뭐야 안 업히고. 어필해요. 없다. 남편의 드넓은 등짝에 업히자 여자의 기분이 몰캉몰캉해요. 가끔은 믿고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평생 기댈 넓은 등짝의 남편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전자제품 구매 시 행동 탐구 생활. 주말을 맞은 남자가 친구 녀석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컴퓨터에 렉이 걸리며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왜 이래 이거 지금? 결국 허접한 친구 녀석에게 지고 말았어요. 성질이 뻗친 남자는 컴퓨터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쳐요. 이게 다 슈퍼 고물동 컴퓨터 때문이에요. 남자는 오늘의 치욕을 씻기 위해선 최고 사양의 새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하지만 엄마에게 렉이 심해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 컴퓨터 좀 바꿔주쇼 했다간 등짝이 터지도록 강 스파이크를 맞을 게 뻔해요. 남자는 엄마를 낚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거실로 나온 남자는 엄마에게 다가가 들으라는 듯 한숨을 푹푹 쉬어대요. 그러자 엄마가 왜 한숨을 쉬고 난리냐며 반응을 보여요. 남자는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엄마가 더욱 신경 쓰이도록 만들어요. 그러자 엄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말해보래요. 남자는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 말한다는 듯 입을 열어요. 컴퓨터가 너무 낡아 인터넷 토익 강의를 볼 수가 없다. 인터넷 강의를 보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뒤처질 거다. 컴퓨터를 바꾸고는 싶지만 엄마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러자 엄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런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며 오늘 당장 컴퓨터를 바꿔주시겠대요. 아싸 가오리, 작전 성공이에요. 전자상가 앞에 도착한 남자가 전의에 불타올라요. 남자의 머릿속엔 어떻게 해야 바가지를 쓰지 않고 가장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를 득템하느냐 뿐이에요. 남자는 전의를 다지며 전자상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상가에 들어오니 긴장감이 배가 돼요. 그때 첫 번째 매장의 판매원이 남자를 반겨요. 진짜 싸게 줄 테니 들어와 봐라. 어딜 가도 가격은 똑같다. 하며 꼬드기지만 쿨하게 패스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안쪽에 있는 집이 더 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일단 눈싸움을 하듯 눈에 힘을 잔뜩 준 채 상가 안을 한 바퀴 돌며 매장들의 분위기를 파악해요. 절대 고수의 내공이 느껴지는 판매원이 있는 매장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스해요. 빙고! 저기 어딘가 어수룩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만만해 보이는 톰슨 가젤을 닮은 판매원이 보여요. 만만한 상대를 발견한 남자는 톰슨 가젤형 판매원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남자는 자신은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라 뻥친 후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구입할 컴퓨터 사양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야 함부로 바가지를 씌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다짜고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물어요. 75만 원 나오네요. 판매원이 특별히 70만 원에 맞춰주겠다며 선심 쓰듯 말해요. 이건 분명 함정이에요. 처음 부르는 가격은 이미 깎일 것을 계산하고 부르는 법이니까요. 남자는 썩소를 지으며 다 알아보고 왔는데 왜 이러냐며 판매원과 눈을 맞춰요. 그러자 판매원이 5만 원을 더 빼주겠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된다 하며 엄살을 부려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애누리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너무 비싼 것 같다며 냉정하게 돌아서요. 5, 4, 3, 2, 1. 저기요. 빙고. 역시 잡을 줄 알았어요. 판매원이 5만 원을 더 깎아 60만 원에 해준대요.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5만 원이나 싸게 주는 것이니 더 싸게 팔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대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고민을 시작해요. 60만 원이면 깎을 수 있을 만큼은 다 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급하게 구입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남자는 매정하지만 일단 둘러보고 온다고 말한 뒤 다음 매장으로 향해요. 다음 매장에 도착했어요. 남자는 거두절미하고 가격 흥정을 시작해요. 태연하게 저쪽 집에선 60만 원에 해준다고 했는데 여긴 얼마예요? 라는 초절정 자극 멘트를 날려요. 60이요? 갑작스런 60만 원 어택에 당황한 판매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그 이하로는 자기들도 힘들다. 여기 다 돌아봐도 그 이하로는 못 산다. 라고 투덜대며 울상을 지어요. 역시나 60만 원이 최저가가 맞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마지막 흥정거리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말없이 컴퓨터를 만지작대며 서비스로 램만 조금 추가해주면 살 텐데 하드 용량 좀만 늘려주면 살 텐데 하며 살 듯 말 듯 직원의 애간장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자 판매원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렇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고 대신 서비스로 고급 헤드셋을 껴주겠대요. 와우, 아싸 가오리 네이션, 미션 컴플릿. 남자는 치열한 전자상가 전투에서 60만 원의 컴퓨터를 장만하고 덤으로 헤드셋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두었어요. 오늘의 전자상가 대첩은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는 친구를 불러 컴퓨터를 자랑하고 있어요. 친구 녀석에게 전자상가에서 벌어진 무용담을 마구 떠들어대며 단돈 60만 원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물론 서비스로 헤드셋까지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친구 녀석이 부하하하 웃으며 자기는 똑같은 사양을 55만 원에 샀으며 서비스로 헤드셋은 물론 외장 하드까지 받았대요.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끝모를 패배감이 엄습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여기서 배 아파하면 지는 거니까요. 야, 집에 안 돼? 젠장, 괜히 자랑하려다 맘만 상했어요. 또다시 전자상가 대첩에 패배했다는 생각에 속이 쓰려요. 아, 오늘도 잠자긴 다 틀렸어요. 다음은 여자의 전자제품 구매 시 행동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카페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지만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면 세련된 현대 여성이 된 느낌이면서 뉴요커가 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웬 지지배 하나가 여자의 앞에 나타나 자랑스러운 얼굴로 노트북을 꺼내들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저 여자의 노트북 크기가 작고 깜찍한 것이 판타스틱 블링블링 캡장 노트북이에요. 이때 블링블링 노트북녀가 여자의 시샘의 눈빛을 느끼며 이겼다는 표정을 지어요. 여자는 갑자기 시커멓고 왕따시만한 노트북을 쓰는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볼품없는 노트북을 쓰는 건 센스 없는 여자가 된 것 같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신상 노트북을 사기로 해요. 여자가 노트북을 사러 전자상가에 왔어요. 여자는 전자제품 쇼핑을 오면 왠지 기가 죽어요. 잘 모르는 분야라 바가지를 쓸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최대한 빨리 예쁜 노트북을 구매해서 가기로 하며 가장 착해 보이는 점원을 스캔해요. 이때 선량한 눈매 훈남 직원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요. 여자는 남자의 얼굴을 믿고 가게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여자가 노트북을 사려고 한다고 묻자 훈남 직원이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고 물어요. 여자가 워드 작업과 동영상 구동, 인터넷만 쓰니 적당한 것으로 골라달라고 말해요. 훈남 직원이 적당한 것이 있다며 그 노트북이 가격 대비 사양도 훌륭하대요. 그래픽카드 어쩌고 저쩌고, CPU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지만 여자의 귀에는 그 설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 노트북 완전 비호감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때 저 멀리 나홀로 광채를 쏟아내고 있는 블링블링 깜찍 핑크 샤방 노트북을 발견해요. 샤방 노트북에 첫눈에 반한 여자가 노트북으로 다가가요. 야, 사랑스런 핑크색이면서 가방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에 카메라도 달려있어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블링블링 샤방샤방 완벽한 노트북을 찾고야 말았어요. 여자가 이 깜찍한 아가는 얼마냐고 물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갓갓, 여자의 예상 가격보다 30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에요. 이때 훈남 직원이 보는 눈이 있으시다며 이 노트북이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이고 외국의 디자인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상품이라 가격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명품 중에 명품이래요. 이때 여자의 귀에 신상, 디자인 금상, 명품이라는 말이 쏙쏙 박혀 들어와요. 신상 노트북에 쏙 반한 여자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들어봐요. 꼭 깜찍한 클러치백을 든 것 같이 보여요. 이 노트북을 얼마 전에 득템한 신상 원피스와 볼 코디한다면 정말 온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애찌녀가 될 것이에요. 여자는 이 판타스틱 샤방 노트북을 득템하기로 해요. 다음날 신상 노트북으로 볼 코디한 여자가 카페에 도착했어요. 컴퓨터를 세팅하는 여자는 카페 곳곳에 있는 여자들의 시샘 눈빛을 즐기며 승리감에 도취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우라질레이션, 웬 지집에 하나가 들어와 여자의 노트북보다 더더욱 깜찍하고 귀여운 초초 신상 노트북을 펼쳐들어요. 노트북은 죽기 전에 사야 신상을 사는 것이라 하더니 그 말이 딱이에요. 콩닥콩닥 두근두근 첫 데이트 탐구 생활. 먼저 남자의 첫 데이트 탐구 생활이에요. 남자가 모처럼 머리를 감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팅으로 만난 초대박 퀸카녀와의 첫 데이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여자에게 한 치의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 약 10여 분간 최선을 다해 양치질을 다시 해요. 약 1시간가량의 전투 목욕을 끝낸 남자가 푹 삶은 고구마처럼 김을 모락모락 내며 방으로 들어와요. 일단 씻기는 했는데 첫 데이트라 그런지 뭘 입지, 뭘 먹지, 어디 가지 등등 생각할 게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신경 쓰이는 건 뭐니 해도 머니예요. 통장 잔고를 싹쓸이에 지갑에 쟁여놨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그때 책상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포동포동 살오른 돼지 저금통이 눈에 들어와요. 남자는 돼지 저금통에 개복 수술을 실시해요. 아싸 가오리, 엄청난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요. 이 정도면 첫 데이트에서 돈이 모자라서 모양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안심이 돼요. 자신감이 충만해진 남자는 출발 준비를 서둘러요. 역시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남자의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해요. 첫인사를 뭘로 하지?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뭘 먹지? 순댓국, 감자탕, 삼겹살. 말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평상시에 입에 배어있는 육두문자가 엉겁결에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남자는 일단 입냄새 자가 진단을 하고 쇼윈도에 이를 비춰보며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는지 필사적으로 살펴봐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쇼윈도에 남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여자 모습이 비춰요. 당황한 남자는 쇼윈도에 비친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했어요. 여자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해요. 위기에 빠진 남자는 치밀하게 계산된 개그였다고 둘러대요. 남자는 실수를 만회하고자 근사한 점심을 대접할 테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하라고 큰소리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스파게티가 먹고 싶대요. 스파게티 먹자, 스파게티. 평소 라면보다 맛도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끼하며 심지어 라면보다 10배 이상 비싼 이탈리아 국수를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였지만 그렇잖아도 스파게티가 땡겼다며 오케바리를 외쳐줘요. 오늘은 첫 데이트니까요. 스파게티 가게에 도착한 남자가 메뉴판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남자의 입맛에 맞는 열무 비빔 스파게티나 얼큰 해장 스파게티, 뼈다귀 감자탕 스파게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리 없어요. 그나마 토마토 소스가 가미된 뻘건 스파게티가 나을 것 같은데 왠지 촌스러워 보이진 않을까 싶어 걱정돼요. 장고를 거듭하던 남자는 세련된 입맛을 가진 도시남자로 보이기 위해 크림소스 스파게티를 주문하는 무리수를 둬요. 그러자 퀸카가 스파게티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어요.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밥보다 좋아하는 게 스파게티며 치즈를 잔뜩 얹은 떡볶이는 없어서 못 먹는다며 뻥깐 후
다음엔 치즈에 퐁당 담궈 먹는 퐁듀를 사주겠다며 은근히 다음 약속까지 잡아요. 이로써 남자는 다음 약속도 잡는 동시에 여자들의 입맛과 취향이 비슷하며 절대 까탈스러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성공적으로 어필했어요. 잠시 후 허여멀건한 국물에 이탈리아 국수가 나왔어요. 남자는 늘상 먹는 음식이라는 듯 과감하게 입에 넣어요. 읍스. 아이스크림 녹이물에 칼국수를 비벼 먹는 빵당한 맛에 미각을 상실할 것 같지만 최대한 마시는 척 먹어요. 평소에는 밥 먹는데 3분도 안 걸리는 남자지만 여자의 식사 속도에 맞춰주기 위해 천천히 먹기로 해요. 새 모이만큼 조금씩, 그것도 숟가락에 돌돌 말아먹기까지 하는 여자 때문에 속에선 천불이 나지만 꾹꾹 참아요. 오늘은 첫 데이트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온 남자와 여자가 영화관으로 향해요. 남자는 어젯밤 예매를 마치고 밤새 달달 외운 영화 정보를 떠들어대며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남자로 보이려 애써요. 그때 웬 할머니가 다가와 껌을 사달라고 말해요. 평소라면 어떻게든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가던 길도 돌아가던 남자지만 오늘은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껌을 사드려요. 남자는 왜 여자만 옆에 있으면 천하의 박애주의자로 변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점을 노리고 연인들에게만 접근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거나 할머니도 돕고 여자에겐 동정심 많고 착하디 착한 남자로 어필한 것 같아 기분이 째져요. 드디어 영화관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자 스킨십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쿵쾅대요. 처음엔 영화를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으나 점점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더니 이젠 손을 잡지 못하면 영화관에 뼈를 묻겠다는 배수진까지 쳤어요. 남자는 영화가 시작됐지만 영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언제 손을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에요. 하지만 첫 데이트에서 섣불리 손을 잡았다가 스킨십만 좋아하는 변태 늑대로 몰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도 돼요. 고민을 거듭하던 남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손잡기에 도전하기로 해요. 시선을 스크린에 고정한 채 초당 1cm씩 서서히 손을 움직여 나가던 남자가 용기를 내 손을 뻗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위치 파악을 실패해 콜라에 손을 넣고 말았어요. 여자가 깜짝 놀래자 남자는 목이 타서 얼음을 꺼내 먹으려 한 거라며 콜라 속에 얼음을 꺼내 와그작 와그작 깨물어 먹어요.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인 남자에게 포기란 없어요. 남자가 또다시 초당 1cm씩 손을 뻗어 나가는데 오 마이 갓,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며 영화가 끝나버려요. 남자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기지개 펴는 척하며 모면하고 일어나 영화관을 빠져나가요. 끝난지도 모르고 재밌게 봤네. 어느덧 벌써 여자의 집 앞이에요. 이대로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워 술이라도 한잔 하자는 말이 목구멍으로 차오르지만 다 왔어요.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혹시나 여자가 기습 뽀뽀를 해주진 않을까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어느새 여자는 대문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남자는 첫 데이트에서 매너남 되기의 마무리 순서 무사 도착 확인 문자를 보내기로 해요. 지민 씨, 물결 하트. 잘 들어가셨죠? 눈웃음.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물결 물결 하트 하트. 쌀쌀하니깐 이불 잘 덮고 꿈나라 기차에서 봐요. 물결 물결 하트 하트 하트. 라는 오글거리는 문자를 꾹 참고 날려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첫 데이트니까요. 이로써 여자와의 첫 데이트가 마무리됐어요. 하루 종일 안 하던 짓을 했더니 진이 빠져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집에는 또 언제 가나 싶고 앞으로도 맨날 이렇게 데려다줘야 하는 걸까 싶어 벌써부터 걱정돼요. 다음은 여자의 첫 데이트 탐구 생활이에요. 얼마 전 소개팅에서 만난 멋진 남자와 첫 데이트를 앞둔 여자가 3시간째 옷을 고르고 있어요. 그 남자 유머러스한 데다가 성격도 좋고 대기업에 다니는 킹카 중에 킹카예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여자는 매력 좔좔 선보여 남자 뿅가게 만들기 대작전에 돌입하기로 해요. 이때 여자의 눈에 남동생이 포착돼요. 여자는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하며 남동생을 다정하게 끌고 와 앉혀요. 쟤라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남동생 앞에서 H라인 스커트로 차가운 도시 여성 스타일을 연출해봐요. 남동생이 완전 나이 들어 보여 구리대요. 초미니 스커트에 깜찍 발랄 대학생 스타일을 코디해봐요.
남동생이 나이값 못하게 그게 뭐냐요. 미쳤어? 새하얀 원피스로 여성미 좔좔 단아한 스타일을 코디해봐요. 남동생이 누나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남자들은 단아 미인을 좋아한다며 그걸로 하래요. 이 원피스는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요즘 같은 날씨에 입었다 얼음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자는 남자만 뿅 가게 할 수 있다면 얼음이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것도 감수할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자는 수수하고 단아한 핸드백으로 패션을 마무리해요. 어여쁜 명품 가방을 너무너무 들고 싶지만 된장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약속 시간 30분 전 카페에 도착했어요. 먼 옛날 남자친구를 만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늦던 여자지만 첫 데이트 남자와의 만남에선 절대로 늦지 않아요. 이것은 난 평소에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착한 여자란 뜻이에요. 여자는 자리에 앉기 전 남자가 여자를 처음 발견할 때를 상상해봐요. 정면이 이쁠까, 옆모습이 예쁠까, 아니면 뒤돌아보는 모습이 이쁠까 고민해요. 역시 얼짱각도 옆모습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여자는 자신 있는 왼쪽 측면을 입구로 향하게 앉은 뒤 미리 준비해온 책을 꺼내들어요. 이때 저 멀리 남자가 오는 것이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눈을 내리깐 뒤 책을 읽기 시작해요. 오늘 처음 보는 책이지만 원래부터 읽었던 책이라는 듯 중간 부분을 펼치는 센스도 발휘했어요. 남자가 가까이 온 것이 느껴져도 여자는 절대로 먼저 고개를 들어 아는 척하지 않아요. 남자가 테이블을 톡톡 치면 깜짝 놀라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오셨어요? 라고 말해요. 뭐 드시고 싶어? 드시고 싶은 걸 마음껏 드시란 남자의 말에 한우 스테이크가 들어있는 A코스가 먹고 싶지만 꾹 참고 가장 저렴한 단품 스테이크를 주문해요. 이것은 난 돈이 많이 드는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평소 한 입이면 끝날 아주 작은 고기 덩어리지만 새똥만큼 썰어 1000번 만번 씹어 삼켜요. 이때 포인트는 음식을 3분의 1가량 남겨주는 것이에요. 다 드신 거요? 접시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식탐 있는 여자로 볼 수 있으니까요. 계산 타이밍이 오면 여자는 지갑을 꺼내는 헐리우드 액션을 취해요. 지난번 소개팅에서 만난 걸 사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계산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이것은 난 데이트 비용을 남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자가 다음에 사주시라며 극구 사양을 해요. 여자가 아쉽고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엔 꼭 제가 하며 지갑을 넣지만 사실 전혀 아쉽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남자가 여자에게 무얼 하고 싶네요. 날씨도 쌀쌀한 게 닭발 쪽쪽 빨며 마시는 소주 한 잔이 땡기지만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아무거나 좋아요. 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남자가 가까운 공원 산책을 하재요. 평소 숨쉬기 운동 이외에 운동과는 담 쌓고 지내는 여자에게 산책은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하지만 방긋 웃으며 나도 걷는 걸 무지 좋아한다고 말해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 3 콤보레이션.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얇은 원피스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 뼛속까지 시리고 구두 때문에 다리는 부러질 듯 아파요. 심지어 여자의 위장에서 우렁찬 꼬르륵 꼭꼭 꼬르륵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다 새똥만큼 먹은 저녁 때문이에요. 여자는 에헴 하는 헛기침으로 겨우겨우 꼬르륵 소리를 감추며 남자와 걸어요. 이때 남자가 여자의 눈치를 보며 손을 폈다 접었다 내렸다 올렸다 안절부절 못해요. 저건 분명 지금 여자의 손을 잡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마음만 통하면 첫 데이트의 손잡기는 물론 뽀뽀까지 해도 오케이고 여자도 너무너무 손을 잡고 싶지만 팔짱을 껴 손잡기를 원천 봉쇄해요. 너무 빨리 스킨십을 시작하면 여자를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걷고 걸어도 남자는 산책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뿅뿅 방광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쉬아가 마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공원에서 여자가 화장실을 갔다가는 어렵게 쌓아올린 단아한 이미지는 날아가고 첫 데이트 쉬아녀란 이미지만 남을 것이에요. 조금씩 싸서 말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아야 해요. 다리를 X자로 꼬아 걸으며 쉬아를 재흡수해봐요.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어디 불편해 보이신대요. 당황한 여자는 조금 쌀쌀해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남자는
저기 커피 자판기가 있다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재요. 오 마이 갓. 절대 안 돼요. 지금 커피까지 마셨다간 방광이 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걱정하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해요. 이 말은 엄한 집안에서 바르게 자랐다는 걸 어필하는 동시에 빨리 들어가 쉬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 차 바로 앞에 있으니까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제가 혼자 가는 거 좋아하고요 별로. 지민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까스로 남자를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온 여자는 곧장 쉬야를 할 수 있는 세팅을 시작해요. 구두와 상의 스타킹을 차례로 벗어던진 뒤 화장실로 전력 질주해요. 이때 남동생이 오늘 데이트 어땠냐고 물어요. 여자는 배가 고프니 라면이나 곱빼기로 끓여 놓으라고 명령을 한 다음 화장실로 직행해요. 쉬야를 방출하니 행복감이 밀려와요. 이때 오 마이 갓. 여자의 전화가 울려요. 남자예요. 당황한 여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괄약근에 힘을 주어 잠시 쉬야를 끊어요. 예, 흥나 씨. 남자가 집에 잘 들어가셨나 확인하는 거래요. 여자는 집에 잘 들어와 이제 씻으려는 참이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씻는 촉깔끔이로 보였을 것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쉬야를 방출해요. 남자 뿅가게 하기 대작전에 성공한 여자지만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인과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는데 배가 끊어졌을 때 탐구 생활. 먼저 남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섬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온 남자가 허탈한 표정으로 여친과 함께 선착장으로 향해요. 여친과 바다 구경도 하고 해변도 걸었지만 이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아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사 시츄에이션.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배가 완전히 끊겼대요. 고로 오늘은 누구도 이 섬에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선착장 직원을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만세 삼창이라도 부르고 싶지만 무지하게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어줘요. 여친이 직원에게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어요. 남자는 속으로 아무 방법도 없어라 없어라 빌고 또 빌어요.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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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기 전엔 어린 반푼어치도 없대요. 여친이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기 시작해요. 남자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여친을 위로하는 척해요. 어떡하냐. 하지만 본심은 지구상의 모든 태풍이 섬 앞바다로 직결했으면 싶고 그것도 안 되면 폭풍 기우제라도 지낼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친이 혹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섬으로 온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해요. 남자는 오빤 그런 남자가 아니라며 억울해 죽겠다는 듯한 액션을 취해요. 하지만 여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거두지 않아요. 안 되겠다 싶은 남자는 여친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나가서 다른 배편을 알아보고 오겠다고 큰소리쳐요. 빨리. 선착장 밖으로 나온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해요. 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민박집을 알아봐요. 얼마예요? 배편은 알아볼 생각도 없고 만에 하나 육지로 가는 다른 배편이 있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을 거예요. 약 1시간가량 민박집 탐색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가 선착장으로 들어와 온 동네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며 육지로 데려다 달라고 호소했으나 이 파도에 배를 띄우는 건 자살행위라며 모두 거부했다고 뻥까요. 여친이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해요. 남자는 내일 아침 첫 배 타고 나가면 되니 걱정 말라며 여친을 안심시켜요. 여친 내일 아침까지 어디서 기다리냐며 버럭해요. 남자는 글쎄 민박집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하며 살짝 떠봐요. 민박집이란 말에 화들짝 놀란 여친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선착장 대기실에서 기다리겠대요. 오 마이 갓. 민박집 계산도 끝내고 왔는데 절대 그럴 순 없어요. 남자는 나도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싶지만 이곳은 너무나도 춥고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위험하다고 설득해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달래고 얼러봐도 말을 안 들어요. 똥줄이 탄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오빠들의 필살기 오빠 못 믿어 분노 작전을 시행하기로 해요. 남자는 분노한 목소리로 혹시 오빠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내가 이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이었냐? 하며 화를 버럭내요. 여친이 살짝 쫄아 그런 게 아니라며 버벅대요. 여친이 버벅이자 남자는 더욱 가열차게 몰아붙여요. 못 믿겠으면 관둬라. 너한테 그런 의심 받느니 얼어 죽던 말던 터미널에서 벌벌 떨며 버티는 게 낫다. 하고 큰소리쳐요. 당황한 여친이 미안하다며 민박집이라도 찾아보재요. 아싸 가오리, 작전 성공이에요. 날아갈 듯 기쁘지만 남자는 됐다며 여친의 손을 뿌리치고 극도로 화가 난 표정을 지어요.
몇 번 튕겨줘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박집을 왜 가? 위험한데 민박집은 위험한 곳인데. 그냥 오빠랑 가면 안 위험한데 내가. 완전 위험해 민박집은. 여친이 5번쯤 빌고 빌었을 때야 비로소 남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사과를 받아줘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여친과 민박집으로 향해요. 화가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기쁨의 댄스를 주고 싶은데 억지로 화난 척하려니 참 힘들어요. 다음은 여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남친과 깨알 같은 당일치기 여행을 마친 여자가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배가 끊어졌대요. 난 몰라. 여자가 주저앉아 몰라 집에 갈래라며 방방 뜨자 남친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구하겠다며 자리를 떠요. 조금만 기다려. 남친이 배를 구하러 가긴 했지만 이미 끊긴 배를 남친이 무슨 수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여자는 순간 빛의 속도로 머리를 굴리며 삐용삐용 비상사태를 수습하기로 해요. 이때 여자는 제일 먼저 엄마 얼굴이 쿵쿵 떠올라요. 만약 남친과 놀러왔다 배가 끊겼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헤엄을 쳐서라도 찾아올 엄마예요. 여자는 걱정하실 엄마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하며 학교 과제 때문에 친구네 집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뻥까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올레 엄마가 쿨하게 그럼 그러래요. 엄마가 여자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주니 거짓말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미안해져요. 엄마에게 허락을 받자 여자는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1박을 하게 된다면 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딴방을 쓴다고 우겨야 하나? 아니야. 남친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 혼자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다고 너무 쉽게 쫓아가면 쉬운 여자로 생각할까? 남친에게 쌩얼을 보여줘야 하나? 쌩얼 보면 많이 놀랄 텐데 어쩌지? 무진장 걱정이에요. 이때 여자는 문득 만약에 혹시 몰라 챙겨온 아주 기본적인 속옷 세트와 화장품들이 생각나 살펴봐요. 기본적인 화장품, 스킨로션, 에센스, 선크림, 비비크림, 아이크림, 마스카라 등등 있을 건 다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동분서주 배를 구하던 남친이 헐레벌떡 돌아와요. 이때 여자는 얼른 걱정돼 죽겠어 표정으로 바꾼 다음 어떻게 됐냐, 배는 구했냐 하며 쉴 새 없이 다그쳐요. 그러자 남친이 완전 미안한 표정으로 내일 새벽배를 타는 게 최선인 것 같대요. 내일 아직까지 어떻게 기다려? 남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긴 날씨가 추우니 어디 따뜻한 민박이라도 들어가재요. 여자는 완전 좌절한 척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며 땡깡을 피워요. 여자 역시 빨리 따뜻한 방에 들어가고 싶지만 난 민박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듯 여기서 내일 새벽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방방 뛰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있으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당산밭대로 이 추운 날 바닷바람을 맞으며 냉바닥에 앉아있을 생각은 전혀 네버 추워도 없지만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남친이 여자를 쉽게 보진 못할 테니까요. 싫어 안 가. 그러자 남친이 잔뜩 부은 얼굴로 지금 날 믿지 못하는 거냐며 버럭 승질을 피워요. 여자는 남친의 땡깡에 마음이 살짝 약해진 척해요. 어차피 여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친 뒤따라 민박집을 찾아가는 길에도 여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내가 지금 너무 순순하게 쫓아가 주는 건가? 아까 좀 더 튕겨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와요. 갈등하던 여자는 마지막 필살기 튕김을 선보이기로 하며 민박집에는 가긴 하지만 방은 꼭 2개를 잡아야 한다. 2개. 아니면 난 다시 돌아올 거라 주장하며 끝까지 난 절대로 쉬운 여자가 아니란 뜻을 어필해요. 오빠. 분식점 이용법 편. 먼저 남자의 분식점 이용 방법이에요. 남자와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요. 헐, 메뉴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 읽기도 귀찮고 고르는 건 더 귀찮아요. 그때 친구 1이 여기서 제육덮밥을 먹었었는데 먹을만 했다며 자긴 제육덮밥을 먹겠대요. 남자가 외쳐요. 나도. 친구 2도 외쳐요. 나도. 친구 3이 외쳐요. 난 만둣국. 암튼 이 시키는 맨날 혼자 튀어요. 남자는 통일시켜야 빨리 나오는 거 모르냐. 너 같은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친구 녀석을 구박해요. 그러자 친구 녀석이 종업원에게 말해요. 제육덮밥 4개요. 제육덮밥 4개 플리즈. 예, 제육덮밥 먹을게요. 주문한 제육덮밥 4개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남자와 친구들은 각자 수저를 꺼내 각자 앞에 놓인 제육덮밥을 퍼먹어요. 밥 먹는 동안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화는 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지간하면 5분 안에 식사를 마쳐요.
혹시라도 밥알을 세고 있는 친구 녀석이 있을 경우엔 약 10초 정도 기다려주다가 천천히 먹어라.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먹고 나오라며 쿨하게 일어나 나가요. 나 이거 다 먹었는데? 다음은 여자의 분식집 이용 방법이에요. 여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어요. 자리에 앉은 여자는 분식집 벽에 붙어있는 30가지가 넘는 메뉴들을 꼼꼼히 살펴봐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분식집 주방장 아주머니는 정말 스펙터클 어메이징 초특급 요리사예요. 스파게티와 육개장이 한 곳에서 해결되는 곳은 분식집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자는 너무 많은 메뉴에 갈등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메뉴들을 꼼꼼히 스캔해요. 사람들이 먹고 있는 메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곳의 베스트 메뉴를 초이스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스캔까지 마치면 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시작해요. 주제는 김밥집에서 무엇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요? 이때 친구 하나가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고 양도 작으니 3가지만 시키자는 의견을 내요. 3개만 시키면 적게 먹어 살이 덜 찔 것이에요. 여자들은 김밥집 환상의 궁합 3종 세트를 찾기로 하며 모두가 좋아하며 적당히 배도 부르면서 맛도 있고 살은 덜 찔 베스트 메뉴를 찾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만장일치한 메뉴는 김밥이에요. 김밥집의 김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두 번째 메뉴 선택 시간이에요. 김밥을 그냥 먹는 건 밍숭맹숭해요. 찍어 먹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단 판단이 들어요. 떡볶이. 그래. 아니 라볶이. 떡볶이와 라볶이 중 갈등이 되지만 김밥 찍어 먹기의 정석은 떡볶이란 판단이 들어요. 그래. 세 번째 메뉴 선택 시간. 마지막 하나의 메뉴를 정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요. 돈가스 어때? 돈가스. 고기라 땡기긴 하지만 김밥과 떡볶이에 어울리지 않아요. 쫄면 어때? 쫄면? 쫄면. 상콤해서 땡기기는 하지만 2% 부족해요. 이때 지금까지 정한 메뉴에 국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메뉴들만 먹었다가는 목이 맥혀 죽을지도 몰라요. 아까 좌절된 라볶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라면 당첨이에요. 아줌마 김밥 하나만. 메뉴가 모두 정해지면 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요. 정수기 근처에 앉은 친구가 물을 떠오고 숟가락통이 가까운 여자는 휴지를 깔고 숟가락 젓가락을 세팅하는 자동 분업을 시작해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김밥집 자동 분업하는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부터 쭉 지켜져 오던 전통이에요. 네. 이때 친구 하나가 떡볶이와 라면 모두 매운 메뉴이니 국물 메뉴는 우동으로 하는 건 어떠냐고 해요. 쟤는 꼭 저렇게 중요한 말을 뒤늦게 해요. 여자가 다급히 아주머니를 불러 라면을 우동으로 바꿔달라는 속보를 전달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미 라면물에 스프를 풀어 안 된대요. 우동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순간 우동이 급 땡기고 우동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동 하나 더 시키자. 결국 우동 하나를 더 추가하기로 해요. 음식이 나오면 공평한 위치, 중간에 놓아달라고 부탁해요. 위생을 위해 앞접시를 사용하기로 해요. 이때 여자는 뭐부터 먹어야 할까 고민에 빠져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김밥과 떡볶이는 눈으로 스캔해 내가 몇 개나 먹어야 손해가 아닌가 미리 계산해둔 뒤 정량이 없는 우동과 라면을 먼저 공략하기로 해요. 음식을 맛보는 순간 여자들은 음식 평론가로 빙의해 이건 맛있고 이건 짜고 이건 MSG가 많이 들어간 맛이다. 이것의 칼로리는 534칼로리이며 이건 밥 한 공기보다 많은 칼로리다. 라는 대화와 함께 자신의 요리 비법까지 털어놓으며 폭풍 수다를 떨어요. 식사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접시에 김밥 1개가 남는 애매한 상황이 생겼어요. 여자는 남아있는 김밥에 떡볶이 국물을 찍어 한 입에 꿀꺽하고 싶지만 마지막 것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속설이 떠올라요. 여자들은 서로 난 배가 짜부가 나도록 부르니 네가 먹으라고 미뤄요. 이건 네가 더 살찌란 뜻이에요. 식사가 모두 끝이 나면 휴지를 뽑아 입을 닦은 다음 서로 등을 돌리고 이빨에 뭐가 낀 것은 없나 확인해요. 그 후 정확히 뿜빠이해 더치페이 하기로 해요. 12,000원. 그러면 3명이니까 4,000원씩. 아싸가오리 1인당 5,000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알뜰한 점심 식사를 했으니 커피만큼은 맛있는 테이크아웃으로 마시기로 하며 분식집에서 나서요.